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은 완전히 실패했으므로 관료들은 앞으로 3년 더 전쟁을 계속할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가까운 측근들에게 평화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알렸으며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시기에 젤렌스키 본인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하며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아무런 압박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무시하고 푸틴과 경제무역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백악관 관계자들은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지 13개월 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들 간의 여러 차례 회담을 성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열린 마지막 3차례의 협상도 교전 중인 양측을 평화협정에 가까워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이란과의 거래와 가자지구 재건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반면에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자신도 재개를 위한 정보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어떤 길을 찾아야 합니다. 10월 10일 전달하다. A. 동쪽 사각형이 움직였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도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건 모두 인정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보얀 판체부스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근 소식통을 인용해 젤렌스키가 향후 3년간의 군사행동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주도하는 평화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어서 판체부스키의 인용문입니다. 조만간 평화가 올 것이라는 주장은 저에게 가장 큰 회의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젤렌스키의 개인 집무실에서 있었던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참모들에게 협상이 실패했으며 이제 앞으로 3년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소식통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지난주 목요일에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넨에서 열리는 국제안보회의를 앞두고 젤렌스키는 장기전에 대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판체푸스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참모들조차 왜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뀌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금요일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보좌관 드미트리 리트비는 이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의 전쟁 계획을 준비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곧 다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오늘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사령관 알렉산드르 피브넨코는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몇 년간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이 지연되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질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용문을 이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앞으로 몇 년간 더 싸울 수 있지만 전쟁은 결국 끝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점령된 영토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최우선은 아닐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전선에서의 휴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토를 내어주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전쟁의 종식을 원하지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휴전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행동과 합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입니다. 또는 영토를 잃는 것. 다시 말해 우리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로 국가안보, 국방 및 정보에 관한 최고 라다위원회 위원인 페도르 베니스라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동원 회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헌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이들과 비교해 삶이 더 쉬워지지 않게 하자는 뜻입니다. 현재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군 복무 소집을 회피하는 시민들보다 더 엄격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젤렌스키 본인은 지난주 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나쁜 평화 협정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전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데 동의하지만 이는 러시아군도 동시에 철수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군의 일방적인 철수를 원하며 외국군 주둔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네바 협상 직후 The Telegraph는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직 안투에 대한 요구사항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추가 전쟁 계획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할 점은 협상 자체가 유럽의 핵심 영토 문제에 대해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협상 과정, 초기 회의론, 그리고 이난과 플레이트, 쿠샤흐, 더 포리아드크에 대한 언급 등 모두가 3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트럼프가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하루 만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관심을 잃고 있으며 1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심은 완전히 이란과의 거래나 전쟁, 그리고 가자 지구 문제와 그의 평화위원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과 관련해 도입된 대러시아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미국 정부의 연방기록부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연장은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2014년 바라크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모든 제재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게다가 유럽 국가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전역을 크렘린에 넘기는 데 동의하더라도 전쟁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정권의 핵심 결속력과 국가 정책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목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정보기관은 젤렌스키를 권좌해서 물러나게 하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서방을 분리하는 중립적인 완충지대로 만드는 것이 푸틴의 핵심 목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연구소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손실을 입은 군대를 보충하기 위해 예비군의 강제 부분 동원을 재개할 정보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새로운 부분 동원 준비를 보여주는 것은 지난해 말에 채택된 법률들로 이 법률들은 러시아 국방부가 200만 명의 동원 예비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계약병의 유입이 더 이상 전선의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1월의 모집 과정으로 러시아군에 보충된 인원은 장군들이 전장에서 잃은 인원보다 9,000명 적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푸틴이 예비군에 대해 계획한 것이고 이어서 인용문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예비군, 즉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오직 중요 시설 경비에만 투입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법에는 그들을 러시아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11월부터 러시아의 군사위원회는 연중무휴로 징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예비군 소집에 관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직 병력을 통해 군대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모전 전략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의 가능성 자체는 2026년에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크렘린이 러시아 사회를 새로운 부분적 예비군 소집에 대비시키려는 노력은 푸틴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